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명태균 씨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하며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동거래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명 씨는 어제 검찰 조사에서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한 두 번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기기를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두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법원 겁밥 방탄용 집회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조된 선원들은 평소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고등어가 잡혔다고 진술해 많은 어획량이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며 ADHD 치료제를 찾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고 수면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하지만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연구소는 여론조사들이 진행된 곳이고 연구소 이름으로 수억 원의 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주가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명 씨는 여러 차례 자신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죠. 검찰이 그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해서 검찰 수사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한가운데는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수억 원을 연구소로 보냈고 이 돈이 공천의 대가로 명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이 명 씨는 연구소 대표가 아니란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명 씨가 당시 연구소 대표였던 김태열 소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내용을 보면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는 본인 것이냐 수차례 묻고 김 소장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명 씨는 묻는 것만 답하라, 자꾸 딴소리 하냐며 김 소장의 말을 중간에 끊기도 합니다. 당시 자리에는 김 전 의원과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 대해 강 씨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며 당시 선관위 조사에 대비해 명태균과 김영선이 짠 것이라고 MBN에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7월은 선관위에서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조사하던 때로 이에 대비해서 자기적으로 꾸민 대화라는 겁니다. 이 같은 강 씨 측 주장에 대해 명 씨 측은 강 씨 주장을 바탕으로 물타기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 명 씨가 꾸며서 만든 대화 내용은 아니었는지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요. 명태균 씨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석 때 한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로 왔어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론의 정도를 좀 걸으십시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랑 명 씨가 그 가십거리라고 표현한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서로 엮여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명태균 씨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도 적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명 씨는 이 돈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 정치자금과 관계가 없고 공천 개입도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단순한 가십거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가십거리를 공천 개입으로 언론이 몰고 갔다는 건데 본인의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명 씨가 직접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본인이 직접 언급한 적이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직접 주고받았던 오빠 표현이 등장하는 메시지를 공개한 게 바로 명태균 씨였습니다. 또 자료 준비해서 매일 공개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폭로 예고 뉘앙스를 풍기면서 또 대통령 만들기가 제일 쉬웠다 이런 말도 직접 했었죠. 무엇보다 명 씨와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 잇따라 공개됐었던 만큼 명 씨가 말한 가십거리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명 씨는 오늘 언론이 거짓의 산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 단독 보도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녹취록을 제출했다는 거죠.
이것이 명 씨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명 씨에게 마냥 유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은 실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김 소장 말이 인정되려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이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한 말이어야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명 씨 대화 상대였던 김 소장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짜고 만든 대화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신빙성을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요.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부분이요. 증거인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렸던 대로 명 씨가 두 번째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를 모른다든지 그리고 폐기했다든지 또 세 번째 휴대전화는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정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명 씨는 인멸이 아니라 데이터를 옮긴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명 씨가 구속되면은 검찰의 칼끝이 공천 개입에 관련한 정치권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죠. 그제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고리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집회가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집회는 저녁 6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30분가량씩 늦춰졌습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의 연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열린 민주당 집회는 2차 국민행동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전쟁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과 기복소득당 등 군소야당 4곳이 함께한 가운데 행동 결의문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국민을 우롱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제는 시민들이 행동할 때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이제 관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네,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시민단체와 별도로 집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등의 집회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면서 곳곳에서 탄핵 주장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토요일인 16일 3차 집회도 예고하며 정권 심판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다음 주 있을 김여사 특검법 국회 처리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등을 기화로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숭례문 집회 현장에서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집회를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판사 겁방 무력 시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특별 감찰관 임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판사 겁방 무력 시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있을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무죄라면은 재판 생중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당히 생중계 해달라고 촉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국민 집회로 확산할지에 대한 경계심이 뚜렷합니다. 한 대표는 방탄 집회 공격과 함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별 감찰관 등을 적극 실천해 민심을 되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MBN에 이미 특감 페이지는 넘어갔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회팀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민주당이 2주째 장외 집회하는 거 봤는데 글쎄요. 다음 주에 있는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선거와 좀 무관한 건가요?
민주당이 주최한 장애 집회 주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입니다. 예.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용산과 여권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모두 유죄가 나오면 집회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회견 이후에요. 친윤, 친한 갈등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활동 중단과 특별 감찰관 수용을 하면서 친한계의 반발은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친한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평가하자 친한계도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감 추진 하나로 간극이 좁혀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특감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민심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조사도 나오고 있고 이를 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말씀하신 대로 한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 임기 반환점으로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당이 분열되는 건 한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지율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죠. 20%가 안 되는 지지율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 대표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는 만큼 차별화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치열한 설전이 있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속도감 있는 구체적 실천을 주문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때요?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위기 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응모했던 강훈 정책홍보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것처럼 한 대표가 김 여사 라인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참모들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이르지만 장관 개각설도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명 씨의 추가 녹취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차하면 정부 여당의 쇄신 조치 이후 터뜨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힐 수 있는 특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지도부 한 인사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민주당이 명 씨와 대통령 또는 김 여사 음성이 담긴 녹취를 가지고 있느냐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 선원을 찾는 수색 작업이 오늘도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구조됐던 선원들은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사고 원인인지 해경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바다 안 부표와 어망이 한데 엉켜 있습니다. 형광빛을 띠는 부표는 끝을 모르는 바닷속까지 이어집니다. 해경은 금성호의 실종 선원 12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을 벌였습니다. 함정과 어선 46척, 항공기 5대가 동원됐고 조명탄도 177발 터뜨리며 집중 수색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는 수색구역을 확대해 해군 군안함과 수중 로봇을 투입하고 해안에서도 수색 인력 400여 명이 동원됐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작업을 보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직접 배에 올라탔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성호는 어획물을 1차 운반선에 옮기고 2차 운반선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그물 쪽으로 침몰했는데 해경은 사고 어선의 어획량이 평소보다 많았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보통 3회에서 5회 동안 작업할 양을 한 횟수에 이뤘다고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많은 어획량이 복원력 상실의 원인이 됐는지 어획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산책로에서 시민들을 뿔로 공격한 사슴이 나흘 만에 생포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오늘 아침 버스 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남성 셋이 마취총을 맞은 사슴의 눈을 가리고 다리를 묶습니다. tanka. 나흘 전 수원 도심 산책로 두 곳에서 시민 2명을 잇따라 뿔로 찌른 걸로 추정되는 사슴입니다. 전문 구조단과 함께 포획에 나선 수원시는 시민 2명 중 1명이 다친 현장과 1km쯤 떨어진 이곳에서 사슴의 이동 흔적을 발견하고 어제 밤부터 잠복해 오늘 아침 생포했습니다. 여기 송아지 있는데 사슴이 첫날 왔었어. 송아지 있는데 또 온 거야. 같이 노는 거를 사슴이 좋아하는 거야. 수원시는 시민을 공격한 사슴이 어딘가에 있는 사육 농가에서 유기하거나 유실된 걸로 보고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화성시 경부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 석 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탄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속도로 일부 차선이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대전 호남 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맨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금 부산에선 불꽃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8만 발의 불꽃이 광안리 앞바다를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축제의 주 행사인 멀티 불꽃쇼가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약 8만 발의 불꽃이 가을밤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대교 아래로 불꽃이 떨어지는 나이아가라 불꽃 등이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했는데요.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부산 불꽃 축제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올해는 유료 좌석의 3분의 1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배정됐습니다. 네, 100만 명이 몰렸다면 무엇보다 안전이 걱정이 되는데요. 안전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은 물론 진입로에도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부산시는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7,000명에 가까운 안전인력을 배치해 밀집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귀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불꽃을 쏘는 시간도 예년보다 1시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8시에 불꽃쇼가 끝나면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축제장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 곳곳에서 이스라엘 축구 팬들이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도로 한복판에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마치 사냥하듯 이스라엘인을 찾아 뒤쫓고 이미 쓰러진 사람에게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축구팀의 유로파 리그 경기가 끝난 직후 이스라엘 축구 팬들이 공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송기 2대를 급파해 자국민을 귀국시켰습니다. It was very frightening. I saw people get beaten. I saw people get inside hotels and lock themselves. 이번 폭력 사태로 이스라엘 축구팬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었고 공격에 가담한 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유대주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번 주말까지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모든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Vanaf vanmiddag geldt er een noodverordening voor Amsterdam en Amstelveen. Voor de hele stad wordt een veiligheidsrisicogebied ingesteld.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유대인 공격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폭력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수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축구 팬들이 팔레스타인 깃발을 찢는 등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국제정세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 곧바로 평양을 방문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권영봉 기자입니다. 북한이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한 곳은 해주와 개성 일대입니다. 이틀 연속 도발로 우리 선박 수척과 민항기 수십 대가 운항 장애를 겪었습니다.
특히 인천 해상의 여객선에서 선박의 위치가 엉뚱하게 표시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GPS 도발 중단을 촉구하며 이후 모든 문제는 북한의 책임이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게 GPS 같은 이런 교란들이잖아요.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예측 불가능이란 위험성이 있다며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평양을 방문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당선에 대해 침묵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북한은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다시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지 핵무장과 ICBM 도발로 미국에 맞설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또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내 핵무장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한국 핵무장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죠. 트럼프 참모들 가운데는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쉽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윤영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귀환으로 외교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간다면 한국 핵 무장에 부정적이던 전문가들이 찬성으로 대거 전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도 지난 5월 한미가 북핵 억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핵 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반대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We're better off if Japan protects itself against this maniac in North Korea. We're better off, frankly, if South Korea is going to start to protect itself.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도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참모들 가운데서는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북한을 비핵화로 끌고 나오기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북한 핵을 용인하는 현실론적 접근, 소위 핵군 총론적 비핵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 하지만 핵무장론이 비핵화라는 전 세계적 흐름과 맞지는 않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이란 정부의 지시를 받고 트럼프 당선인 암살을 모의한 일당을 기소했습니다. 사실 이란의 트럼프 암살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대이란 제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란이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을 암살하기 위해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검찰은 이란 혁명수비대 요원 등을 트럼프 청부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이 지난 9월 이들에게 트럼프 감시와 암살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란 정부는 완전히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트럼프 측은 이란 정권의 암살 시도를 알고 있었다며 경고했습니다. In this case, Iran, that if you do anything to harm this person, we are going to blow your largest cities and the country itself to smithereens. We're going to blow it to smithereens. You can't do that. 이란의 트럼프 암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 미군 공격에 사망한 뒤 이란은 트럼프와 미 당국자들에게 보복을 공언해왔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FBI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구체적인 암살 시도 정황이 또 드러나면서 새 정부가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수능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ADHD 치료제가 집중 잘 되는 약으로 둔갑해 초조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 향상 효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도 큰데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약인데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최근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고 말합니다. MBN 취재진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가보니 이 약에 대한 경험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처방받는 거 나눠서 먹거나 시험 기간에는 몇 번 먹어가지고 한 번 먹으면은 6-7시간 정도는 집중이 팍 잘 되다가 아는 동생이 먹어가지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DHD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쓰는 약이에요. 일반인들에서 집중력이 더 좋아지거나 향상되거나 그런 효과는 없죠. 5년 동안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36만 건에서 120만 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고 특히 강남구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치료제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한 ADHD 치료제 구매를 검색해보니 수많은 게시글이 나왔는데요.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취재진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판매자는 나이와 투약 목적을 묻기는커녕 판매 방식부터 설명합니다. 60정에 45만 원이다. 주소지를 남기면 오토바이 퀵배송으로 보내주겠다는 식입니다. 식약처가 이 같은 불법 게시글을 700여 건 단속했지만 판매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마약류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당장 성적이 잘 나오면 상관없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쉽게 그렇게 불법 유통에 가담하고 투약을 하는 거죠. 수험생들이 약물 오남용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명확한 설명과 단속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아침엔 생각보다 춥고 낮엔 생각보다 더 따뜻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땐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안병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을 칼바람은 덜하지만 15도 안팎의 일교차는 여전히 건강에 위협적입니다.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은 기온 변화에 민감해 환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터지려고 팔이 아프고 심호흡을 해요. 호 들여 마셨다가 호 내는 것을 한 10번 이상. 야외 활동을 하다 예상 밖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배드민턴을 가서 난타를 친 거야. 힘을 주고 그러니까 폭발을 해갖고 혈관을 좀 일부 막았어. 실제로 대표적인 심뇌혈관 질환인 심근경색 환자는 최근 2년간 11월에 가장 많았고 또 증가세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뇌졸중은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신체 일부의 마비 증상이 동반됩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진료로 적합한 혈압 상태를 살피고 환절기에는 야외 신체 노출을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추운 환경에 노출될수록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한 1.6% 정도 상승한다는 최근 연구도 있거든요. 노출 기간을 좀 짧게 만든다든지 따뜻한 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실내에서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잠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요새 농촌에선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빈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을 썼던 밭작물까지 기계가 모종을 심고 병충해 약을 뿌린다고 하는데요. 일만 덜어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군의 한 양파밭입니다. 자동 정식기라는 장비가 비닐에 구멍을 내더니 줄줄이 모종을 심습니다. 한 이랑 심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분, 사람이 했다면 1시간 넘게 걸릴 작업량입니다. 재배와 수확도 기계의 몫입니다. 자동화된 장비가 모종에 알아서 물을 뿌려주고 다 자란 양파와 마늘도 수확해줍니다. 병충해 약이나 비료 살포는 드론이 합니다.
주로 일손에 의존했던 밭농사까지 기계화되는 건 외국인 근로자조차 구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입니다. 900평짜리 한 7개 정도 하니까 거의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요. 인력하고 인건비가 워낙 많이 나갔고요. 실제 기계화를 통해 재배하면 손농사 때보다 노동력과 생산 비용이 각각 8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 양파를 중점적으로 해서 전 과정 기계화를 지금 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배추입니다. 그 다음 감자. 그래서 8대 작목에 대해서 점차 기계화를. 정부는 여러 작물 재배가 가능하거나 2가지 이상의 작업을 하는 장비를 개발해 기계 이용의 효율도 높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가을 산행. 그런데 단풍만 볼 것이 아니라 발 밑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낙엽이 쌓인 곳은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등산화나 스틱 같은 장비를 잘 갖춰야 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북 진안에서 40대 남성이 절벽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전날 비가 왔는데 젖은 낙엽을 밟았다 미끄러져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월 중순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해 등산로에는 이렇게 낙엽이 쌓였습니다. 낙엽이 쌓인 곳은 바위나 흙보다 마찰력이 낮아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엽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해요. 넘어져가지고 이 팔이 두동강 나가지고. 낙엽이 쌓인 곳은 일단 피하고 운동화보다는 등산화를 신어야 미끄러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스틱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음주 산행은 매우 위험하오니 산행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가 온 직후나 이슬이 내린 새벽엔 가급적 등산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전남과 부산에 밀려 K리그1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여자 축구 WK리그에선 수원 FC 위민이 14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며 수원 남녀 축구팀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지난주 안산과의 시즌 최종전을 이기며 K리그2 4위로 올라선 수원 삼성. 오늘 열린 K리그2 최종 라운드에서 전남과 부산 중 한 팀만 제치면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승점 가져왔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저희도 최대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위 전남이 서울 이랜드FC를 4대0으로 꺾고 4위로 올라섰고 6위 부산 아이파크도 부천FC를 3대1로 잡고 5위를 차지하며 수원 삼성의 희망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안양이 K리그2 조기 우승으로 K리그1 승격을 확정한 가운데 2위부터 5위를 차지한 팀들은 승격을 위한 전쟁을 이어갑니다. 여자축구 챔피언 결정전 2차전. 화천이 경기 시작 6분 만에 선제골로 기세를 올렸지만 수원FC가 전반 37분 동점골로 균형을 맞춥니다. 전반 막판 한 점을 더 내줬지만 추가 실점을 막은 수원FC가 1차전과 2차전 합계 3대2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에서 미끄러졌던 수원FC는 14년 만에 리그 정상에 올라 수원 축구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새 역사를 쓴 챔피언의 탄생을 끝으로 WK리그가 8개월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날도 온화해서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 더없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만큼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최고 60mm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요. 전남과 경남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주의 낮 기온 18도, 대구 17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 오늘은 울산 울주군의 신불산 억새숲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방송되는 가보자고 시즌3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센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